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얼마 전에 국가데이터처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위에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이 4.7억이라는 통계가 발표가 돼서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안 좋고 피부도 다 뒤집어지고 자꾸 뭐 트러블이 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보면 그 근간에는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리고 돈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몸에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나는 정말 가난한가, 아니면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 순자산의 의미, 그리고 그 평균 4.7억이라는 게 통계적인 착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가에서 항상 해마다 이런 통계를 내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계 살림이 나아졌는지, 국민들의 자산들이 조금 늘어났는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런 문화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나라에서 또 정책을 펼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아마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 순자산이 4.7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중위 순자산이 있어요. 평균이 4.7억이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또 최근에 또 동탄이 난리가 나서 동탄이 역세권 아파트가 21억을 찍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비싼 집값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평균 자산들이 평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은 이런 자산의 비중 중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82.9%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자산을 또 비교를 할 때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별로 쪼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맞벌이를 하고 있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실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집이 있고 없고 차이를 떠나서 20대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통틀어서 내는 그런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보면 중앙값이라고 있어요. 중앙값. 평균과 중앙은 다르거든요. 평균은 전체에서 2분의 1로 나누는 거고요. 중앙값은 딱 가운데 1등부터 100등까지 사이에 50등에 있는 딱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60%에서 70% 정도가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중앙값에 이 금액이 얼마냐 보면 2억 8,3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억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순 자산이 4.7억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너무 좌절해 할 필요도 없고요. 낙담할 필요도 없고, 내가 평균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또 대한민국 직장인이나 맞벌이 하는 가구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2, 3억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순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산 중에 대출을 빼고 나머지 내 현금에 대한 그런 부채 모든 것들 다 뺀 그 순수한 그런 자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맞벌이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집을 한 8억짜리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 또 대출을 한 5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돈 3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분양가에서 매매가에서 8억에서 대출 5억을 빼면 순자산이 3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대부분 우리나라 그런 직장인들이나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이런 중환값이 2억 8천에서 3억 정도 4억 안팎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내가 10년, 20년 적금 부어서 또 대출 갚아나가고 이런 패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현찰로 5억, 10억, 뭐 20억 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상위 1%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자산을 비교를 할 때는 그분들을 빼고 우리는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했다고 이제 치면 우리는 그냥 평균 정도는 가고 있구나,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3억이라는 돈이요. 사실은 1년에 만약에 맞벌이 한다고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의 가정을 치면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억을 모으려면 그냥 순수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 8년에서 9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우고 또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또 이렇게 평범한 가구라면 10년 이상 치열하게 저축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지 되는 이제 그런 돈이기 때문에 결코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의 통계를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그 기사들이 그렇게 내는 이유는 그냥 평균적으로 내는 것 뿐이지만 지금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은퇴 자산, 60대 이상 이런 자산이 있는 분들은 부채도 많이 없고 또 아이들 키우는 그런 게 애들 교육비나 그런 게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액 자산가들의 그런 자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평균값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 격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이제 달리 금융자산보다는 이런 부동산, 뭐 아파트, 상가, 빌딩,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이제 부동산 값이 뛸 때마다 내 자산은 그대로인 거에 비해서 너무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금융자산, 주식이나 금융으로 지금 돌리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균형이 안 맞아 있다. 그리고 지금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자산 구조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이런 통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또 내 자산은 사실은 이런 뭐 그런 아파트니 뭐 부동산이니 뭐 금융자산이니 주식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건강해야지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평균 기사가 이렇구나, 나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만 아시고 또 소득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또 자산을 또 굴리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억할 것 3가지는요. 객관적인 지표를 제대로 이제 바라보는 거 이제 중요하고요. 기사 내용을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평균 47억이라는 거에 너무 허상에 속지 마시고 내 나이대에 맞는 현실적인 중위값을 기준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득의 자산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뭐
건강하려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하루 이틀 운동해서 몸이 건강해지지 않듯이 우리가 자산을 쌓는 것도 저축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1년 저축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자산을 조금 탄탄히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몸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도 채우셔서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 좀 챙기면서 또 즐겁게 사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니까 2억에서 2억 8천 정도에서 3억 정도의 그런 자산은요, 그냥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그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시고 그 자산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방향을 제도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차곡차곡 나아간다면 자산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남하고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